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분은 제가 좋아해요. 일단 총균세라는 책이 대표작이고 그렇죠. 난 굉장히 인사이트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 관상이 되게 좋아. 취미도 되게 다양하더라고. 뭐 새소리 듣는 거, 뭐 피아노 해서 취미도 되게 다양하고 네. 석자 교수일 거예요. 얼굴이 좀 지혜로운 어른의 얼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와 세계라는 책을 좀 네. 이제 소개하고 싶은데 총균세의 약간 쉬운 버전 정도로 생각하면 좀 내용은 다르지만 네, 약간 네. 쉬운 버전이라 총균세를 읽기 어려운 분들은 나는 이 책을 먼저 읽어서 몸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총균세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네. 안녕하세요. 고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책 안 읽는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책을 많이 읽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정의란 무엇인가라든지 그렇죠. 깜짝 놀라잖아요. 총균세라든지. 그 저자가 글쎄 자기 책이 한국에서 100만 부가 나가다.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책을 안 읽는 한국 사람들이 두꺼운 벽돌책, 정의란 무엇인가, 총균세 같은 책을, 호모데우스 같은 책을 왜 많이 읽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래도 독서에 대해서도 트렌드에 민감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 책의 원제가 저스티스거든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딱 하니까 진짜 그 사회 속의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서는 너무 학구적이야. 내 생각이 달라.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있어빌러티야, 있어빌러티. 있어빌러티. 있어 보이잖아. 막 두꺼운 책에다가. 누가 출판사 사장이 그러더라고. 산 사람은 많지만 100만 번 팔렸지만 읽은 사람은 10,000명도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 진짜. 정말이야. 정의란 무엇인가라든지 네. 총균세 같은 경우는 다 읽었을까? 물어보면 다 읽은 거야. 뭐 조금 읽다 많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나 이런 거 다 재밌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있는 같은 사람이 많지 않아. 거기서 그 얘기 들으니까 생각나는데 그 사람 있죠. 왜 모두 거짓말을 한다. Everybody lie. 라이즈. 그 책의 저자가 그 얘기를 해요. 뭐? 책 맨 끝에 가면은 이 사람이 데이터 과학자. 통계에 의하면 이 책을 산 사람은 한 몇 명 정도일 거고 그 사람 중에서도 이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는 사람은 책을 산 사람의 4%에 그럴 것 않기 같아. 때문에 네. 자기는 이 마지막 페이지를 쓰는데 머리를 쥐어싼 대신 나가서 맥주 한잔 하겠다 이렇게 써놨어. 근데 그 농담을 읽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거의 안 읽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중에 한 사람이 제러드 다이아몬드. 이분은 제가 좋아해요. 일단 총균세라는 책이 대표작이고 그렇죠. 난 굉장히 인사이트 있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분 관상이 되게 좋아. 취미도 되게 다양하더라고. 뭐 새소리 듣는 거, 뭐 피아노 해서 취미도 되게 다양하고 네. 석자 교수일 거예요. 얼굴이 좀 지혜로운 어른의 얼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나와 세계라는 책을 좀 네. 이제 소개하고 싶은데 총균세의 약간 쉬운 버전 정도로 생각하면 좀 내용은 다르지만 네, 약간 네. 쉬운 버전이라 총균세를 읽기 어려운 분들은 나는 이 책을 먼저 읽어서 몸을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총균세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 네.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를 가르는 4가지 기준이 뭐냐 라는 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보통 중요한 질문이죠. 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그러니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읽기 전에. 유발 하랄이나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질문이 달라. 그쵸. 빅 퀘스천을 잘해. 이 퀘스천을 잘 던지는 거. 그렇죠.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래서 4가지로 딱 정리합니다. 첫 번째가 위도야 위도. 기후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도 지방에 사는 나라는 못 살고 온대 지방에 사는 나라는 잘 산다 하면서 네덜란드하고 잠비아 같은 나라를 막 비교해요. 네덜란드는 보니까 뭐 엄청나게 연평 속도도 높고 잠비아는 뭐 되게 10분의 1도. 근데 사실 천연 자원은 적도 지방에 있는 잠비아가 더 많은데. 그렇죠. 그죠? 근데 온대 지방이 이제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사계절 있잖아요. 네. 네? 적도 지방은 너무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기름지지 않은 거야. 그렇지. 쉽게 날아가고. 예. 근데 온대 지방은 낙엽도 지고 그러니까 낙엽이 이렇게 쌓이면서 기름지고. 근데 농업 생산성이 제일 중요한 거야. 농업 생산성에. 온대 지방은 그렇죠. 온대 지방은 이게 농업 생산성이 좋고 적도 지방은 너무 이제 땅이 박토죠. 박토. 또 하나가 바이러스야. 혹시 겨울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겨울에 균을 죽여줘.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아프리카 가려면 무슨 이상한 주사 많이 맞잖아요. 그게 무슨 황토병 주사들. 왜냐면 겨울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죽을 시간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겨울이 세잖아. 그러니까 웬만한 놈들은 다 이제 한 번 딱. 다 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아 사망률이 높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보니까 30살 40일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근데 평균 수명이 짧으면 문제가 뭐냐면 지식이 축적이 안 되는 거야. 우리나라로만은 과장님 때 죽는 거야. 아니 너 뭐 좀 50, 60은 돼야지. 대를 이어서 뭐 지식도 가르쳐. 그러니까 뭐지 일만 하면 죽으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온대 지방에 중요하다. 온대 지방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지. 위도가 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게 넘버원이요. 네. 두 번째는 제도야, 제도.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부터 우리는 다 있었잖아. 포도청도 있고. 못 사는 나라들은 그게 없는 거야. 예를 들면 은행, 뭐 정부, 뭐 증권거래소 네.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발달할 그런 제도가 없었죠. 그래서 난 내 친구가 저기 그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 무슨 나라더라 거기 있었는데 네. 얘가 UN 소속이야 UN.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갔는데 내가 네 아들 뭐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 뭐 이렇게 쌀 같은 걸 좀 먼저 하는데 거긴 주민등록 번호가 없으니까 네. 걔가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찍고 네. 넘버링을 하는 게 개 일이라는 거야. 어머나. 왜냐면 한 놈이 여러 번 타가니까. 그러니까 그 체계 자체가 안 돼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네. 그 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는 거야. 그게 제도가 너무 중요하네. 짐 로저스라고 네. 아시죠? 그렇죠. 유명한 투자자. 이 짐 로저스가 어떤 얘기하냐면 네. 그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도 네. 비슷해 보이지만 이렇게 가보면은 제도적으로 그래도 조금 정비가 된 나라가 네. 있고 전혀 아닌 나라가 있는데 네. 좀 돼 있는 데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그 자기는 그걸 어떻게 하느냐. 국경을 넘어보면 안 돼요. 국경 넘을 때 절차가 제대로 돼 있고 그것대로 하면은 이 회사 나라 괜찮아. 어떤 나라들은 그냥 뇌물이 횡행하고 언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이런 맞아요. 제도적인 하자가 많은 데는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된다. 짐 로저스도 그거를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에 사는 고기들은 바다가 소중한지 모르잖아. 우리처럼 좋은 제도 안에 사는 나라는 맨날 욕만 하잖아. 정부가 네, 못하는 하지만 없는 나라에 가서 살아보라 이가 나는 제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렇지. 북한 가서 살아봐. 그러니까 제도가 정말 중요하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도 사실 영국의 제도 덕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건 두 번째는 제도가 좋아야 된다. 여러 가지 제도적 정치와 민주주의. 그렇죠. 이런 두 거. 번째는 천연 자원인데 천연 자원이 있는 나라가 잘 살까요? 없는 나라가 잘 살까요?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질문을 받아보니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맨날 보면 뭐 천연 자원이라고 그러고 뭐 죽었다 깨나도 없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책의 결론은 자원이 없는 게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이 있어서 뭐 가장 그 피해를 본 나라가 중동이야, 중동.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는 굉장히 평화로운 동네였잖아. 지금 뭐야? 완전히 뭐 화약고잖아요. 글쎄요. 세계의 화약고가 되고. 그렇죠. 거기다가 보면 혹시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이제 다이아몬드 방사능. 근데 그래서 다이아몬드 훔쳐나오면 팔자르고 이런 나라잖아요. 그리고 천하 자원의 문제는 골고루 묻혀있지 않는다는 거야. 집중된 공간에만 묻혀있고 그다음에 선진국 같은 나라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 형태로든지. 그렇죠. 개발하고 찾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천연 자원이 없어서 망정이지. 우리 항상 얘기할 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글쎄. 나라 맨날 척박하다. 부정적.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적 자원도 더 개발하고 그러니까요. 더 높고 했을 네. 수가 있네요. 그래서 보면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은이 많고 콩고는 광물이 많고 네. 앙골라는 석유가 나이지리아하고 앙골라는 석유가 많고 다 못 사는 나라야. 그러네. 천연 자원이 없는 게 잘 사는 데 유리하다.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를 끼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핵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고 교류와 운송 이런 물류야 거. 물류. 그러니까. 일곱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바다가 있는 곳하고 육로 수송하고. 경제 수준의 차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방은 대부분 못 살아요. 몽고. 그렇지. 그 다음에 볼리비아, 남미의 볼리비아. 볼리비아. 아프리카는 대부분 다 내륙 내륙의 국가거든요. 예. 그 사하라 이남 다 내륙 국가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뭐 완전 좋죠. 우리는 네 개가 다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지. 그렇죠? 네. 우리는 어찌됐건 기후적으로 온대 지방이지. 천연 자원 없지. 바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 있지. 제도 정비 잘 돼 있지. 그래서 잘살 수밖에 없고. 제로도 다이아몬드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나쁘게 생각했잖아. 좋은 책의 정의를 읽기 전과 읽은 후 생각이 달라지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 본 다음에 네.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자부심을 느끼게 그치? 되지. 산도 그래, 산. 산? 우린 70%가 산이잖아. 그것도 되게 부정적이잖아. 그죠. 개발할 게 없고. 근데 내가 신문에서 봤는 네덜란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땅을 내고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네덜란드. 산이 없잖아. 그러니까 너무 밋밋한 거야. 그래서 국민들이 청원을 했대. 산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정부에서 견적을 뽑았대. 그때 뭐 몇 조가 나왔더라고. 200m짜리 그냥 야산 하나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산 깎으려고 산 깎아 그 아파트 짓고 골프장 짓느라고 난리잖아. 내 아이디어가 뭔지 아세요? 내 아이디어는 네덜란드나 덴마크나 이렇게 평지에 있는 나라들한테 산을 깎아가라고 주도하는 거야. 그래서 흙 다 주면 되잖아. 흙을 파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평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줘야 되니까. 그거 괜찮지 않아? 70%가 산악지방이라는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걸 부러워하는 데가 있다니. 또 하나 이제 우리 총균세 하다 보니까 총균세 되게 재밌는 게 많잖아요. 네. 총하고 균하고 쇠가 네. 인류를 네.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사건들은 다 이제 아는데 저는 그중에 제일 흥미로웠던 게
가축화가 되는 나라가 잘 산 거야. 가축화된 가축을 길들일 수 있는 조건. 조건. 근데 보면 호주 같은 나라는 길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kangaro는 길들일 수 없잖아. 없죠. 그래서 그 책에 가축화의 조건이 있어요. 난 가축화의 조건을 읽으면서 직장 생활이 맞는 자와 맞지 않는 자가 딱 아니 근데 가축이 몇 종인지 아세요? 열 몇 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치,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지금 말씀하신 네. 그 가파의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번식이 가능해야 되고 인공 환경에 그리고 사람에게 너무 공격적이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약간의 그게 있어야 되니까. 잘 아시네. 너무 오래 성장속 빨리 살아야 돼. 돼지처럼. 그쵸? 코끼리 같이 막 50년에 걸쳐 사람은 성장 속도가 가장 빨라. 중요하고. 두 번째가 번식이 쉬워야 돼. 네, 번식이 인공 환경에서 돼야 되는데 근데 치타 같은 것들은 안 되지. 죽기 살기로 뛰어야지만 섹스 본능이 살아난대. 치타들은. 그러니까 우리에 가두면 치타는 섹스를 안 한대. 그렇죠. 여 같은 종도 네. 그런 환경에서는 아예 안 한다고 하더라고. 그 다음에 온순해야 되는데 임팔라 같은 애들은 그냥 뛴다는 거야. 10m씩 가둬놓으면 걔는 막 난리 치는 거야. 아무거나 먹어야 돼. 근데 중국 곰 있잖아. 중국 판다 판 애들은 뭐 죽순인가? 그것만 먹지. 그 다음에 위계 구조가 있는 동물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 늑대처럼. 가장 성공적인 종이 뭔지 아세요? 개예요. 개가 사람을 길들였다며. 개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 공감할 수 있는 종이야, 인간하고. 아시잖아요. 지능은 원숭이가 높은데, 원숭이는 주인이 뭘 던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손을 쳐다보고 있는데, 개는 주인이 뭘 던지면 날아가는 방향을 가서 그걸 물고 와서 기쁘게 해주는 게 자기 임무라는 걸 알아. 개하고 소하고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소는 쇠빠지게 일하잖아. 겨우 먹고 살고 나중에는 결국 고기로 팔리잖아. 근데 개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인간의 친구. 아니 걔가 노는 거잖아. 어쨌든 인간하고. 친구죠. 하지만 사랑을 받잖아. 그래서 요즘 막 보관하고 이러잖아. 유산 상속한 그러고 보면 나는 소처럼 사는 걸까? 개처럼 사는 걸까? 주인만 괜찮다면 개로 살아도 괜찮아. 개가 나은 것 같아. 이 책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니까. 직장인이 될 수 있는 자와 직장인이 되면 안 되는 자. 종이 다르다.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될 자와 결혼하면 안 될 자. 내가 너무 상상력을 비약했나? 너무 재밌는 상상이네.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보니까 이제 이분 유튜브도 많이 이제 강연했는데 미래에 뭐가 가장 큰 문제일까 이런 화두를 던져요. 네. 이분은 두 가지를 던지더라고. 뭐예요? 소득의 불균형. 그렇지. 응? 소득의 불균형. 빈부격차가 큰 문제가 될 것이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자원 부족이야. 너무 우리 인류가 많이 미친 듯이 미국같이 살면 지구가 7개인가? 8개가 있어도 모자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좀.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인구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과소비가 문제라는 거야. 미국은 인구는 많지 않아도 엄청나게 쓰지만 아프리카는 많아도 별로 쓰질 않거든. 확실히 내가 보는 비유 포인트가 이번은 되게 다른 것 같아. 응? 문제 제기네. 글쎄 말이야, 맞아.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